겨울방학 때 이 두 가지 공부법만 알고 계셔도 새학기가 시작돼서 수학을 어려워할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오히려 또래들보다 수학 공부가 두 배는 더 수월해져서 학기 내내 상위권, 최상위권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태쌤입니다. 저는 대기업 연구원이고 주말엔 수학을 가르칩니다. 뇌과학 기반 공부법으로 중학생 성적을 최상위권으로 올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학년이 시작되면 학생들은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하나는 따라가지 못하고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와 또 다른 하나는 잘 적응하고 꾸준하게 상위권,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아이죠. 보통은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벌어지는데요. 이 차이를 구분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겨울방학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두 달이란 긴 시간 동안 자유롭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만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방학에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걸 알고 새학년을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수학을 잘하려면 두 가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념 공부, 두 번째는 문제풀이 공부. 여기서 문제풀이가 아니고 문제풀이 공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 공부 중에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바로 뇌과학 원리를 담아서요. 무슨 문제집을 풀어야 한다,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교 1등 수학을 항상 100점 맞는 그런 학생들이 학원을 옮긴다고 갑자기 수학을 못하게 될까요? 교재를 바꾼다고 갑자기 수학 실력이 떨어질까요? 공부를 잘하는 건 어떤 학원을 다니거나 어떤 문제집을 풀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영향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 뇌가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학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학습 원리에 맞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공대 출신이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배운 건 뭐든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대표적인 스마트폰, 자동차, 반도체 등 이렇게 뭔가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생기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일이 더 재밌어지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결국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모르니까 열심히 해도 문제가 계속 생기고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어지죠. 그럼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인출식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인출식, 저는 아웃풋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건 바로 인출식 공부법이에요. 인출식 공부, 아웃풋 공부는 인풋의 반대, 그러니까 즉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밖으로 꺼내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 뇌의 학습 원리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학교든 학원이든 수업을 듣는 건 공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인터넷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우리 뇌는 두 가지 기억 체계가 있습니다.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 먼저 수업처럼 뭔가 처음 들을 때는 작업 기억에 배운 내용이 저장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 기억은 임시로 저장하는 거예요. 금방 배운 내용이 사라지죠. 컴퓨터에서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임시로 잠깐 저장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업 들을 때는 분명 뭔가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업 기억에 저장돼 있는 건 금방 하루만 지나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막상 나중에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풀리고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시험을 보면 시험 결과는 안 좋게 나옵니다. 게다가 이 작업 기억은 우리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개념 저런 개념 연결 지어서 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작업 기억에 저장된 임시적인 지식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컴퓨터에서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고차원적으로 뭔가 편집하거나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작업 기억은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많은 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장기 기억은 거의 무한하다고 볼 정도로 엄청난 용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공부 목표는 무엇이 돼야 하냐? 바로 작업 기억에 임시 저장된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장기 기억화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저장된 정보가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죠. 기억도 오래가고 내 머리에 저장된 걸 꺼내서 마음껏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교재를 읽고 수업을 듣는 건 진짜 공부가 아닌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까먹는 게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거든요. 어차피 까먹을 건데 그걸 했다고 해서 공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부라는 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 잠깐 스쳐가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자, 이 망각이라는 건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뇌의 특징이에요.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인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망각을 항상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요. 그럼 왜 우리 뇌는 배운 걸 작업 기억에 저장하는 걸까요? 바로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시시대부터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뭔가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뇌세포들의 연결이 곧 정보의 저장을 의미하죠. 뇌세포의 연결 회로를 만들 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가소성이라는 건데, 가소성이라는 건 계속 사용하면 그 회로를 더 강화시키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화시키고, 결국은 없애버리는 게 이 가소성입니다. 근육을 쓰면 더 커지고 안 쓰는 근육은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 가소성이 생존을 위해 진화된 특징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일은 공짜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쓰죠. 필요 없는데 에너지를 계속 낭비하면 생존에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쓰면 이게 생존에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발달을 시키지만, 쓰지 않으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네 라고 인식하면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결국은 작업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장기 기억화 과정은 신경회로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들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 점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읽든 수업을 듣든 어떤 해설지를 보고 이해를 하든 이렇게 쉽게 들어오는 정보는 모두 작업 기억에만 저장되어서 진짜 공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장기 기억화, 이 뇌세포인 뉴런의 연결을 강화하지 않으면 결국 사용할 수 없고 사라지는 일시적인 정보일 뿐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 바로 인출식 공부법이고요. 물론 단순 암기 과목의 경우는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과 같이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과목,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이 과목은 장기 기억화를 반드시 해야만 공부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개념 공부할 때 보면 밑줄 치면서 읽고 형광펜 표시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그렇게 하는데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그렇게 하는 게 낫지만 결국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가장 효과적인 건 인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출식 공부가 방법을 모르면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출식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수업을 듣고 나서 이해한 개념을 알겠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직접 내가 말이나 글로 꺼내보는 건데, 저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오늘 배운 걸 말로 설명해보라고 하거나 손으로 써보라고 하면 거의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사실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방법도 배워야 하는 거고요. 그럼 그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수학을 가르칠 때 두 가지 인출식 공부를 시킵니다. 바로 브레인맵과 백지복습이에요. 결국 최종적인 인출식 공부는 바로 이 백지복습인데, 배운 걸 백지에다가 모두 써보는 거예요. 하지만 막상 빈 종이에다가 배운 걸 다 써보려고 하면 너무 막막하고 어려워서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워밍업 단계로 브레인맵이라는 방법을 만들었는데요.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을 합친 거예요. 먼저 배운 걸 글로 쭉 설명하는 건 아직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키워드 위주로 배운 걸 떠올려 보는 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부담감이 확 줄어들거든요. 뭔가가 빠질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원래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맞냐 틀리냐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에 스톰을 일으켜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인드맵 형태로 적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1차 방정식을 배웠다. 그럼 이 그림처럼 가장 핵심 키워드를 중간에다 쓰고 거기에 관련 있는 모든 단어나 문장들을 생각나는 대로 연결 지으면서 적는 거예요. 브레인맵을 적을 때 중요한 건 아무거나 다 괜찮다는 거예요. 틀려도 좋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껏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작성한 브레인맵을 한번 리뷰합니다. 이때는 교재를 보면서 틀린 내용이 없는지 혹은 빠진 내용이 없는지 보고 한번 보강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한번 보강을 하면서 이해도를 높인 뒤에 본격적으로 백지복습을 합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비어있는 종이에 배운 내용을 모두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브레인맵 없이 그냥 할 때보다 훨씬 할만해집니다. 그리고 백지복습을 할 때는 최대한 교재처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적으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단순하게 개념 하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개념과 다른 개념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나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결국 자기만의 개념 교재가 있기 마련인데 보통 이걸 단권화라고 부르는 개념이죠. 자신만의 지식 체계를 완벽하게 구조화해서 정리해 놓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게. 단권화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이렇게 백지복습을 통해 인출식 연습을 하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고, 또 이때 적은 백지복습 자료를 통해서 단권화까지 하면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기억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공부에 있어서 수면과 휴식은 과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수면은 장기 기억화의 필수예요. 우리가 잘 때 우리 뇌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데 파편화돼서 여기저기 조각으로 어지럽게 퍼져 있는 정보들을 수리하고 연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때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저장되는 거죠. 이렇게 잠을 자는 동안 신경세포의 연결이 강화되는데 이 과정을 기억 응고화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수면이 장기 기억하에 중요하다면 휴식은 작업 기억이 작동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단 1분이라도 잠깐 눈 감고 쉬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과부하가 걸린 작업 기억을 비워내서 다시 제대로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기 이전에 일단 작업 기억에 저장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휴식은 필수적입니다. 학교에서 10분, 15분 이렇게 쉬는 시간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수면과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이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해도를 높이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또 하나의 공부 시간인 셈이죠.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엔 충분한 잠과 휴식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뇌과학을 기반으로 최상위권이 될 수밖에 없는 진짜 공부 원리와 공부 방법을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 하나만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인출 연습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